네, 2월 4일 14시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어제 수요일 12명 확진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현재 5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는 1,862명입니다. 중등도별 현황은 중등증 3명, 위중증 1명입니다. 그래서 경증은 406명 되겠습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어제 4,219건 검사 진행했습니다. 총 누적 검사는 53만 3,512건입니다. 그중 1,862건은 양성이고 2,215건 검사 진행 중입니다. 해외 입국 현황입니다. 2월 2일 21명 입국에서 확진자 없었고요. 2월 3일 어제는 18명 입국에서 아직까지는 확진자 없습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총 가용 병상 873병상 중 광주 환자 309병, 전남북 140명, 타시도 9명으로 415병상 남아 있습니다. 빛고울 전남대병원에 81병상 중 광주 41명으로 39병상 남아 있고요. 해아림 요양병원에 60병상 중 광주 51, 전남북 2로 2명으로 잔여병상 7병상입니다. 생치스 생활치료센터입니다. 광주 생활치료센터 110병상 중 92병상 우리 광주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병상 남아 있고요. 호남권에 있는 나주한전 생활치료센터는 80병상 중 광주 57, 전남북 21, 타시도 환자 1명으로 1병상 남아 있습니다. 어제 오늘 확진자 세부 현황입니다. 어제 지역 감염 12명 있었습니다. 지금 특히 관심 받는 게 전남 738번 관련해서 어제 6명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교회 관련해서 1명 추가됐고요. 성인 오락실 관련해서 1명 추가됐습니다. 어제 효정요양병원이 4번째 검사까지 전체 음성 나왔었는데 신관 5층 밀접 접촉자 중에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1847번 조사 중 하고 그 관련돼서 2명 한 명하고 또 1명의 조사 중 해서 3명 조사 중으로 나왔었는데요. 오늘 5명 추가된 사람도 어제 전남 738번과 관련이 2명이 더 추가되면서 전남 738번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우리 시의 누적 숫자는 10명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9명이고 지인이 1명 되겠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 관련 1명 더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사 중이었던 광주 1847번이 어제 관련성 있는 사람 2명에 또 1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사 중 1명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 유형별 발생 현황은 지금 광주 에이스 TCS 국제학교 관련해서 47명, 그다음 TCS, GTCS 관련해서 122명, 안디옥교회 관련이 121명입니다. 그리고 효정요양병원이 1명 추가돼서 162명이고요. 그다음에 성인 게임랜드 관련해서는 어제 성인 오락실 관련 1명이 더 추가되면서 총 누적은 50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제 IM 대전에 본부가 있는 IM 선교센터 관련해서 그동안 에이스 TCS, 광주 TCS 그리고 안디옥교회 CS 관련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하에 저희들이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심층 역학 조사를 통해서 이 3개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감염병 관리 지원단장이신 유소연 교수께서 세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광주 TCS 국제학교 관련한 감염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확진 날짜로 보면 1월 23일에 에이스 국제학교, 1월 25일에 안디옥교회 신도 1분 발생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1월 26일에 광주 국제학교가 발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TCS 혹은 IM 선교회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좀 중첩이 될 것 같아서 해당되는 부분에 외부 특히 대전의 동선 혹은 각각의 캠프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지인의 유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위치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광주 TCS 국제학교 관련해서 예수복제회가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었고요. 이 행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서울 구로구의 확진자가 1월 11일부터 21일까지 광주 TCS 국제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증상이 1월 13일에 증상 발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1월 13일부터 그의 증상이 있었고 1월 21일까지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복제회 캠프와 관련한 국제학교 일정을 같이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광주로 오실 때 자녀하고 위탁을 하고 있는 3명의 자녀를 같이 데리고 오신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마도 구로구의 확진자가 13일부터 증상 발현이 되는 이 부분으로 해서 그 이후에 광주국제학교 관련해서 안에서의 내부 발생이 있었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월 17일하고 18일에 에이스 국제학교에서의 교과 과정에서 이 에이스 국제학교 교사 혹은 빈내리 교회하고 관련이 있는 신자가 1월 17일, 18일에 광주 TCS 국제학교 관련한 교사와 학생을 만난 접점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접점에서 아마도 17일 이후에 에이스 국제학교로 전파가 됐고, 이 국제학교를 타고 빈내리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그 신도였던 어린이집 원장님을 통해서 어린이집으로 확산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스 국제학교 관련해서 이 안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 중에 안디옥 교회의 신자였던 분이 3분인가 4분 계셨고요. 그분들이 이 예수복제회나 그다음에 에이스 국제학교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 수요 예배, 일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혹은 새벽 기도와 같은 부분에 수시로 안디옥 교회로 왕래하신 상황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을 감염이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다른 신자들에게 확산이 되고, 이거를 타고 다른 교회, 꿈이 있는 교회와 그다음에 1차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확장이 된 걸로 그렇게 현재로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방금 아마 우리 유 단장님께서 GTCS를 에이스 TCS 여기 과정은 GTCS인데 에이스 TCS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광주 TCS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방금 유 단장님 그 설명에서도 보셨듯이 에이스 TCS 국제학교를 시작해서 광주 TCS,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발까지 연결된 부분들이 그 교인들이 그 교육 사역이라는 그 목표 하에 여러 가지 영어 캠프, 또 성경 캠프, 또 일반 학과 과정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 또 양쪽에 그 교회와 우리 광주시가 이렇게 대전이나 이런 데보다 조금 더 기간도 길어졌고, 또 교회에서 퍼지는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게 된 그런 원인이 되게 에이스 TCS도 그렇고 광주 TCS도 그렇고 이게 교회와 학교가 동일 건물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교인과 학생들이 서로 접점들이 많이 생겼고, 또 이 교회와 교회, 그다음에 TCS를 서로 준비하는 사이에 서로 교류들, 접촉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까지 좀 퍼져 있던 걸로 보고, 그걸로 인한 지역 주민의 N차 감염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추가로 발생하는 이 TCS 관련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확진자들은 주로 밀접한 가족이거나 또 숫자 자체도 피크로 했을 때 100여 명이 넘게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두 번째는 55명으로 떨어졌고 10명대로 떨어지고 지금 한 자릿수로 추가 확진자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관련성 있는 부분 최대한 방역 조치 또 역학조사 신속하게 진행해서 안정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특히 유흥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유흥업소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긴 하지만 방역의 안정적인 그 진행을 위해서 많이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192개소에 대해서 29,225건의 점검을 이제까지 진행했습니다. 그중에 행정명령 위반이 61개소로서 고발 조치를 진행했는데요. 과태료는 13건, 고발 44건, 집합금지 4건으로 해서 6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고에 따라서 또는 선제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시민들의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 점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한번 캠페인으로 우리 가족 중에 한 가족에 한 명씩 그 선제적인 검사를 하도록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요. 일부 시민들께서 많은 혼란이 좀 있으셨다고 좀 언론에서 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다른 시도 사례처럼 행정명령을 내려서 강제 규정으로 하지 않고 이거를 권고사항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검사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들이 그 캠페인을 벌였었는데요. 저희가 최근 한 달간의 상황으로서 그런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달 한 달간의 총 확진자가 717명입니다. 그중에서 유증상자는 268명이고 무증상자가 44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불구하고 3일 이상 그 검사까지 지체된 숫자가 169명입니다. 그래서 유증상자 대비로 보면 유증상자의 63%가 3일이 지나서 나서야 검사를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1월 한 달간 가족에게 서로 전파한 현황입니다. 이 가족은 총 34가구 138명이 가족 간 전파입니다. 이것도 가족이 2인 가족에게 전파된 사례는 제외한 것입니다. 3명 이상 가족이 전파된 가구가 34가구 138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 전파는 굉장히 전파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가족 중에 증상이 있거나 하면 즉시 검사를 하시고 또 타 지역을 방문했거나 특히 아까 유원 지역이나 이런 데서 가셨다 오신 분들은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먼저 검사하라는 취지에서 1인 1가족 검사하자는 캠페인을 벌인 것입니다. 다소 우리 시민들께서 뭐 강제 조항이 아닌가 또 뭐 예산 생각도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계신데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저희들이 이런 현황 때문에 우리 한 가족에 한 명이라도 또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검사하라는 취지라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